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씨 하나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작은 생명에게 베푼 은혜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은혜를 갚은 삼색 고양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골목 깊숙한 곳에 정도령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28배 나이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벼슬 한 자리 없이 글이나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도령아, 오늘도 끼니를 거르는구나. 늙으신 어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일 김진사댁에서 아이들 글을 가르치고 쌀 한 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도령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20해 넘게 글을 읽었건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고 이제는 책을 팔아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날도 정도령은 새벽같이 일어나 과거 공부를 하려 했으나 배가 고파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책을 덮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령은 황급히 근처 주막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를 피하며 정도령이 고개를 돌리는데 처마 끝 구석에서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정도령이 다가가 보니 젖은 나무 상자 속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삼색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였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게. 정도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새끼 고양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양이는 정도령의 품에 안기자 마치 안심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주막 주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선비 양반, 그 더러운 짐승을 왜 품에 안고 계십니까? 주인장,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양반이 점잖은 채 하시는구려. 끝까지 들고양이 하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정도령은 정중히 대답하고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도령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아, 옷이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그건 뭐냐? 어머니,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입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기에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령아, 우리도 먹을 게 없어 끼니를 거르는 판인데 짐승까지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머니,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제가 밥을 조금 덜 먹으면 됩니다. 정도령은 고양이의 젖은 털을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착하기는 한데 너무 착해서 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도 마음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저 고양이가 건강해지면 내보내야 한다.
정도령은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 조금을 물에 말아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야옹. 밥을 다 먹은 고양이가 정도령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삼색 털을 가졌으니 삼복이라고 부르마. 그렇게 정도령과 삼복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삼복이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털에 윤기가 흐르고 동작도 민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삼복이는 보통 고양이와 달리 정도령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이 글을 읽으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정도령이 잠을 자면 발치해서 잠을 잤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삼복이가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삼복아, 책 좀 가져다 주렴. 그러면 삼복이는 정말로 책 쪽으로 가서 발로 책을 밀어주곤 했습니다. 이 고양이 보통 고양이가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니도 삼복이의 영특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도령은 다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 과거에는 꼭 급제해야 하는데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정도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삼복이가 갑자기 정도령의 무릎에 뛰어올라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복아,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정도령이 사는 동네에는 악명 높은 지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장참봉이었습니다. 장참봉은 돈으로 참봉 벼슬을 산 뒤 그 권세를 이용해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보게들, 빚을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내놓아야 하네. 장참봉의 호통 소리가 동네를 울렸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 문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장참봉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 장봉주였습니다. 장봉주는 아버지를 꼭 닮아 교만하고 못된 성격이었지만 장참봉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봉주야, 너는 과거에 급제해서 큰 벼슬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모아 놓았으니 돈으로라도 벼슬을 사주마. 하지만 장봉주는 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기생집과 노름판만 드나들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도령은 마지막 준비를 하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도령아, 이번에는 꼭 급제하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령이 집을 나서려는데 삼복이가 갑자기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옹, 야옹. 삼복아, 비켜야 한다. 늦으면 안 돼. 하지만 삼복이는 계속 정도령의 앞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정도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삼복이가 갑자기 정도령의 책보따리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야, 삼복아, 그러면 안 돼.
정도령이 황급히 책 보따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보따리 속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정도령이 종이를 주워 펼쳐보니 그것은 이번 과거 시험 문제가 적힌 시험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보따리에? 정도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몰려 평생 과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내 보따리에 이런 것을 넣었단 말인가? 그때 삼복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복아,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구나. 고맙다. 정도령은 삼복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도령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김진사 댁에 갔을 때 잠시 보따리를 마루에 놔두었었지.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봉주였습니다. 장봉주도 같은 날 과거를 치르기로 되어 있었고 김진사 댁에 들렀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장봉주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구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정도령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니다.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떳떳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도령은 문제지를 불에 태워버리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정도령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한편 장봉주는 시험장에서 계속 정도령을 힐끔거리며 보았습니다. 흐흐, 저 가난뱅이 선비놈 지금쯤 발각되어 끌려나갔겠지. 하지만 정도령은 아무렇지 않게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장봉주는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몇 주 후 과거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양거리는 합격자 방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기다, 합격자 명단이 붙었다. 정도령도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도령. 내가 합격했다. 정도령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정도령의 말에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아, 정말이냐? 정말 합격을 한 거냐? 예, 어머니. 이제 벼슬을 얻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삼복이가 야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삼복아, 너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편 장봉주는 낙방했습니다. 장참봉은 아들의 낙방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봉주가 떨어졌다고?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써도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정도령은 벼슬을 받아 한양에서 작은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는 녹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령아,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어머니, 이 모든 게 삼복이 덕분입니다. 정도령이 새로운 관직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후
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나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장참봉이라는 자가 저의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장참봉이라고? 정도령은 그 이름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백성은 울먹이며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장참봉이 거짓 문서를 만들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이 일을 직접 조사하겠네. 정도령이 장참봉의 비리를 조사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참봉의 집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정도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삼복이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겠다고 울었습니다. 야옹, 야옹. 삼보가 밤인데 어디를 가려고?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 정도령은 삼복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삼복이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곧장 장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복이는 담을 훌쩍 뛰어넘었고 정도령도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삼복이를 따라갔습니다. 삼복이는 장참봉의 서재로 들어가더니 특정 책장 앞에서 야옹거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니? 정도령이 책장을 살펴보니 비밀 서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참봉이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증거야. 정도령은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삼보가, 너는 정말 신령스러운 고양이구나. 증거를 확보한 정도령은 상관에게 보고했고 곧 장참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참봉, 그대는 백성들의 땅을 거짓 문서로 빼앗았소.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관찰사 앞에 무릎 꿇은 장참봉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리, 그건 모함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입을 다물게. 여기 증거가 있소. 정도령이 발견한 거짓 문서들이 제시되자 장참봉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참봉, 그대는 백성을 속이고 탐욕을 부린 죄로 파직되고 재산은 몰수될 것이오. 그리고 빼앗은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참봉은 애걸했지만 법은 공정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지주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나리 만세, 정나리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도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직에 있는 자라면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도령은 삼복이를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었습니다. 삼보가, 너는 정말 보통 고양이가 아니구나. 대체 너의 정체가 뭐니?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져 내려왔고 삼복이의 몸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도령이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데 삼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정도령님, 놀라지 마십시오. 너 말을 할 수 있었구나. 저는 원래 하늘의 신선이 기르던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간 세상에 떨어져 죽을 뻔했을 때 도령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지요. 그래서 신선님께서는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령님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함정에 빠질 뻔한 것도 막아드리고 증거도 찾아드렸지요. 정도령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삼보가,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지마.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삼보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령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령님은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령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니까요. 삼보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도 작은 생명이든 큰 생명이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약속하마. 꼭 그렇게 살겠다. 빛이 더욱 환해지더니 삼보기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도령님. 도령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삼보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도령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삼보기가 떠난 후에도 정도령의 삶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의 공정한 일처리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더 높은 벼슬을 제수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고 정도령은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정도령은 평생 삼보기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꼭 도와주었고 어려운 백성이 있으면 자신의 녹봉을 덜어서라도 도왔습니다. 한편 장봉주는 아버지가 몰락한 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구걸을 하며 살다가 어느 겨울날 추위에 떨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것 보라. 악한 일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 법이야. 맞아. 정나리처럼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도령은 자신도 가난했지만 죽어가는 고양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도령은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정직하게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셋째,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장봉주는 정도령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정도령은 벼슬을 얻은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공정하게 일했고 그래서 더 큰 신망을 얻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 정도령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훌륭한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들도 고통을 느끼고 은혜를 아는 생명입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도운 그 작은 생명이 언젠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지. 이것으로 은혜를 갚은 삼색 고양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정도령이라는 선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믿음을 갖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삼복이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행운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